2010년 겨울, 용평 스키장. 주말이면 주차장에 차가 넘쳐났습니다. 리프트 타려고 1시간씩 줄 서는 건 기본이었죠. 곤돌라 안은 발 디딜 틈도 없었습니다. 롯지 식당은 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2024년을 지나 2026년 겨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차장에 빈자리가 보입니다. 리프트는 줄 설 필요가 없어요. 식당 테이블 절반이 비어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직원들입니다. 리프트 운영하던 스태프가 한 달 만에 그만뒀습니다. 식당 아르바이트생이 일주일도 안 돼서 사라졌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니야? 실제로 2026년 민간 소비 성장률은 1.6% 수준에 머물며 완만한 회복세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한국 스키장은 지금 단순히 소비가 줄어든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진짜 이유를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한국 스키장 몰락의 숨겨진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당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게 틀렸을 수 있습니다. 먼저 숫자를 보겠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 시즌 한국 주요 스키장 방문객이 전년 대비 23% 감소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감소가 심각합니다. 20대에서 30대 방문객이 35%나 줄었어요. 대신 늘어난 게 있습니다. 일본 스키 여행 예약이 전년 대비 412% 증가했습니다. 중국 스키장 예약도 1180% 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한국 스키장이 비싸서 그렇다고. 맞습니다. 비쌉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45세 회사원 김민수 씨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씨는 매년 겨울 가족과 스키장을 갔습니다. 아내와 12살 아들, 10살 딸 4인 식구가 하루 스키를 타려면 얼마나 들까요? 리프트권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주말 1일권 성인 2명 각각 9만 원입니다. 총 18만 원. 어린이 2명 각각 7만 원, 총 14만 원. 리프트권만 32만 원입니다. 장비 대여는 어떨까요? 스키 장비 성인용 2세트 각각 5만 원씩 10만 원. 어린이용 2세트 각각 4만 원씩 8만 원 장비 대여 18만 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스키복을 빌려야 합니다. 성인 2벌 각각 3만 원씩 6만 원. 어린이 2벌 각각 2만 5천 원씩 5만 원. 스키복 대여 11만 원. 지금까지 리프트권 32만 원, 장비 18만 원, 스키복 11만 원, 합계 61만 원입니다. 점심은 먹어야겠죠? 스키장 안 식당. 물가는 어떨까요? 짜장면 한 그릇 15,000원, 돈가스 22,000원, 우동 14,000원, 김밥 한 줄에 21,000원입니다. 4인 식구가 간단히 먹어도 8만 원은 그냥 나갑니다. 여기에 주차비와 락커 대여비까지 합치면 하루에만 약 90만 원이 깨집니다. 가족과 하루 스키 타는데 100만 원 가까이 드는 게 정상일까요? 김 씨는 작년 겨울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 돈이면 일본 가겠네? 실제로 계산해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삿포로 왕복 항공권 4명, 인당 55만 원씩 총 220만 원. 물론 항공권은 한국보다 비쌉니다. 하지만 현지 숙소비와 리프트권 가격이 한국보다 훨씬 저렴하고 설질은 비교도 안 됩니다. 한국에서 바가지 쓰며 4번 탈 돈이면 일본에서 2박 3일 동안 황제 스키를 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김 씨 같은 사람들이 왜 일본행 비행기를 타는지 숫자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작년 겨울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일본 스키 여행을 예약했어요. 다시는 한국 스키장 안 갑니다. 김 씨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김 씨 같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왜 한국 스키장은 이렇게 비쌀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설 유지비가 많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인건비가 비싸서 그렇겠지?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실제로는 정반대예요. 한국 스키장 직원들의 급여를 보겠습니다. 리프트 운영 스태프, 각종 세금과 기숙사비 등을 공제하고 나면 월 실수령액이 240만 원 수준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을 겨우 맞춘 금액이죠. 식당 아르바이트는 시급 10,000원 초반대, 락커 관리 직원도 월 230만 원 남짓입니다. 스키 강사조차 장비값과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면 하루에 손해주는 건 15만 원 안팎이에요. 더 큰 문제는 고용 형태입니다. 대부분이 계절직입니다. 겨울 3~4개월만 짧게 일하는 구조죠. 고용보험은커녕 퇴직금조차 받을 수 없는 조건이 대부분입니다. 숙소는 제공한다고 하지만
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 방에 6에서 8명이 다닥다닥 붙어 자야 하고 노후된 건물이라 난방조차 제대로 안 되는 곳이 부지기수입니다. 강원도 평창의 한 스키장에서 일했던 이철수 씨, 52세. 이 씨는 15년간 겨울마다 스키장에서 리프트 운영 스태프로 일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스키도 좋아했고 산 공기도 좋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처우는 제자리 걸음이더군요. 이 씨의 하루 일과를 보겠습니다. 아침 7시 30분 출근, 리프트 점검 시작합니다. 8시 30분 운영 개시 후 점심시간은 교대로 단 30분뿐입니다. 오후 4시 30분 마감 후 정리 작업까지 마치면 저녁 6시가 넘어서야 퇴근합니다. 하루 10시간 30분. 주말엔 12시간 근무도 흔합니다. 이렇게 한 달 내내 찬바람 맞으며 일하고 받는 돈은 세금 떼고 250만 원 남짓입니다. 2026년 물가를 생각하면 사실상 생계 유지가 힘든 수준이죠. 초과 근무 수당요? 계절직 계약이라 포괄임금제다. 바쁜 시즌이니 이해해달라는 말로 문객이 일수입니다. 이 씨는 작년 겨울 결국 그만뒀습니다. 더는 못하겠더라고요. 몸은 축나는데 돈은 안 되고 15년 일했어도 계절직이라 퇴직금 한 푼 없습니다. 남은 건 고질적인 관절염 뿐입니다. 이 씨 같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키장 직원 이직률이 2023년 겨울 시즌 평균 이직률 67%, 10명 중 7명이 시즌 중에 그만뒀다는 겁니다. 그러면 스키장은 어떻게 할까요? 새로운 사람을 뽑습니다.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고 바로 투입해요.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직원들이 자주 바뀌니 서비스가 나빠집니다. 리프트 운영이 느려져요. 대기 시간이 길어집니다. 손님들이 불만을 갖습니다. 재방문율이 떨어져요. 수익이 감소합니다. 그러면 스키장은 어떻게 할까요? 가격을 올립니다. 인건비는 그대로인데 리프트권 가격만 오르는 거예요. 2015년 주말 리프트권 가격 평균 6만 원이었습니다. 2020년 7만 5천 원, 2023년 8만 5천 원, 2024년 9만 원. 10년 사이에 50% 올랐어요. 그런데 직원 급여는 2015년 평균 200만 원, 2024년 평균 220만 원, 10% 올랐습니다. 물가 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이에요. 그렇다면 오른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시설 투자에 쓰였을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한국 스키장 시설은 2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낡은 리프트가 여전히 운영됩니다. 곤돌라는 삐걱거리죠. 모찌 건물도 낡았어요. 화장실은 낙후됐고 탈의실은 비좁습니다. 일본 니세코 스키장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니세코는 매년 시설에 막대한 투자를 합니다. 2023년에만 300억 원을 투자했어요. 새로운 곤돌라를 설치했습니다. 롯지를 리모델링했어요. 화장실을 전면 개선했습니다. 탈의실에 난방을 넣었죠. 직원 숙소도 개선했습니다. 2인실로 바꿨어요. 월급도 올렸습니다. 시급 15,000원 수준으로요. 그 결과 니세코 방문객이 매년 증가합니다. 2023년 겨울 시즌 전년 대비 40% 증가했어요. 특히 한국인 방문객이 많이 늘었습니다. 전체 외국인 방문객의 35%가 한국인이에요. 한국 스키장은 정반대입니다. 시설 투자는 최소화합니다. 인건비는 억제해요. 가격만 올립니다. 그러면서 손님이 안 와서 힘들다고 말합니다. 과연 누구 잘못일까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스키장의 독과점 구조예요. 국내 주요 스키장 대부분이 몇몇 대기업 소유입니다. 용평 하이원은 강원랜드 계열이에요. 비발디 파크는 대명그룹, 휘닉스 파크는 태영그룹. 이들은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격을 맞춰서 올리면 그만이에요. 실제로 매년 겨울 시즌 전 주요 스키장들이 동시에 가격을 인상합니다. 작년 11월 용평이 리프트권을 5,000원 올렸어요. 일주일 후 하이원도 5,000원 올렸습니다. 2주일 후 비발디 파크도 5,000원 인상, 휘닉스 파크도 똑같이 올렸죠.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담합 의혹이 제기될 만큼 가격 동조화가 심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해야 할 사안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스키장 운영하는 기업들이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강원랜드는 지역 경제의 핵심이에요. 함부로 건드리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들만 손해를 봅니다. 선택권이 없어요. 한국에서 스키를 타려면 비싼 돈을 내야 합니다. 아니면 아예 안 타거나 또는 해외로 가거나.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세 번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스키장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북 지역이에요. 지린성 장백산 스키장, 헤이룽장성 야부리 스키장, 이곳들이 한국인을 집중적으로 유치하고 있어요. 어떻게?
가격 경쟁력으로 장백산 스키장 1일권 가격 400위안, 하나로 약 7만 원입니다. 한국보다 2만 원 싸요. 장비 대여도 저렴합니다. 스키 세트 200위안, 약 3만 5천 원. 한국의 절반 수준이에요. 식당 물가도 합리적입니다. 짜장면 30위안, 약 5,500원. 한국의 반값도 안 돼요. 게다가 시설도 최신식입니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후 중국이 스키장에 막대한 투자를 했거든요. 곤돌라는 최신형이고 슬로프는 넓어요. 인공설질도 좋습니다. 호텔도 깨끗하고 저렴해요. 서울에서 장백산까지 비행기로 후시간. 가깝습니다. 이제는 비자도 필요 없습니다. 2024년 말부터 한국인 대상 15일 무비자 체류가 가능해졌거든요. 언어 문제? 대부분의 스키장에 한국어 가능한 직원이 있습니다. 중국어 못해도 괜찮아요. 부산에 사는 42세 회사원 박지영 씨는 작년에 처음 중국 스키장에 갔습니다. 처음엔 걱정했어요. 중국이라서. 근데 가보니 완전 달라졌더라고요. 시설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한국 스키장 갈 이유가 없어졌어요. 박 씨는 친구들에게 추천했습니다. 중국 스키장 정말 좋아. 한번 가봐. 친구 5명이 올해 함께 장백산에 갔어요. 모두 만족했습니다. 내년에도 여기 오자. 이렇게 입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한국 스키장은 손님을 잃고 있습니다. 일본에도 중국에도 뺏기고 있어요. 그런데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해요. 시설 투자는 최소화합니다. 직원 처우도 개선하지 않아요. 경기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경기 탓일까요?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예요. 독과점 구조에서 경쟁이 없으니 혁신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투자하지 않아도 손님은 어차피 올 거라고 생각해요. 직원 급여 안 올려도 사람은 뽑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손님들은 떠나고 있어요. 직원들도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한국 스키장 산업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미 징조가 보여요. 2024년 겨울 시즌 몇몇 중소형 스키장이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스키장은 아예 문을 닫았어요. 더는 못하겠다. 적자가 누적됐거든요. 손님이 50% 감소했습니다. 수익으로 인건비도 못 대요. 시설 유지비는 더 큰 부담이었습니다. 대형 스키장들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버티고 있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손님이 계속 줄어들면 결국 적자를 면치 못할 겁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떠난 손님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비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입니다. 비싼 돈 내고 한국 스키장 가거나 해외로 가거나 아예 안 타거나 세 가지 중 하나예요. 저는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해외 스키장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설질도 좋고 시설도 낮습니다. 일본이든 중국이든 선택지는 많아요. 한국 스키장이 변하지 않는 한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건 비극입니다. 한국 스키장 산업이 무너지면 관련 일자리가 사라져요. 강원도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옵니다. 숙박업, 식당, 편의점, 모든 게 영향을 받아요. 결국 우리 경제 전체의 손실입니다. 누군가는 바뀌어야 합니다. 스키장 운영자들이 정신 차려야 해요. 가격만 올릴 게 아니라 시설에 투자하십시오. 직원 처우를 개선하십시오. 서비스 질을 높이십시오. 그래야 손님이 돌아옵니다. 정부도 역할이 있습니다. 독과점 구조를 깨야 해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가격 담합을 조사하고 필요하면 제재하십시오. 중소형 스키장에 대한 지원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변화가 빨리 일어날까요? 회의적입니다. 기득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정부도 우선순위에서 밀릴 겁니다. 결국 시장이 답을 내릴 거예요. 손님이 떠나면 스키장은 무너집니다. 그때야 정신 차릴 겁니다. 하지만 그땐 이미 늦었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국 스키장이 몰락하는 이유는 단순히 가격이 비싸서가 아닙니다. 구조적 문제예요. 독과점, 낮은 투자, 열악한 직원 처우, 낙후된 시설, 이 모든 게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투자하고 있어요. 시설을 개선하고 직원을 우대하고 서비스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손님들을 가져가는 거예요. 반면 한국 스키장은 현상 유지에만 급급합니다. 변화를 거부해요.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비싼 돈 내고 한국 스키장 갈 건가요? 아니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해외 스키장으로 갈 건가요? 저는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정보는 드렸어요.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한국 스키장 산업이 살아남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변해야 합니다. 가격 거품을 빼야 해요. 시설에 투자해야 합니다. 직원들을 제대로 대우해야 해요. 그래야 서비스 질이 오릅니다. 그래야 손님이 다시 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다면 결과는 명확합니다. 몰락이에요. 손님은 계속 떠날 겁니다. 직원도 도망갈 거예요. 수익은 감소하고 시설은 더 낙후됩니다. 악순환이 계속되다가 결국 문을 닫게 될 겁니다. 선택의 시간입니다. 한국 스키장이 살아남을 것인가, 사라질 것인가 지금 결정되고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은 이미 발로 투표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떠나고 있어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스키장 운영자라면 지금 이 순간 결단하십시오. 투자하십시오. 변화하십시오. 당신이 소비자라면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돈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당신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후회하지 마십시오. 한국 스키장의 미래는 지금 결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켜보고 있습니다.